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빈의 논어 읽기 시간입니다. 지금 논어를 총론으로서 논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위에서 한번 내려다보고 제 비유로 하자면은 전국 지도를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강론, 전국 지도는 총론이죠. 강론으로서 20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20개 시군을 살펴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공자님의 총론은 수기 아닌이다. 수기, 즉 나 자신을 향해서는 마음을 닫고 아닌 밖으로 사회에 나가서는 남을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공자님은 수기 아닌만 이야기하시고 제가 인형 사과에서 두 가지를 덧붙였지 않습니까? 수기, 자기 자신을 향해서 수기도 하지만은 배능, 능력을 키운다. 그 다음에 남을 향해서 남을 위해서 편안하게도 해주지만은 남과 경쟁하고 투쟁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삶은 네 국면으로 이루어진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한편으로는 능력을 키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을 넓히고 밖으로 나가서 능력을 키운 걸 가지고 남과 경쟁하고 심지어는 투쟁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넓힌 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남을 돕고 위하고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공자님은 수기 아닌 말씀하시고 그러나 배는 경인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딱 떨어지게 수기 아닌처럼 이렇게 딱 정리하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논어에는 이것이 제일 앞구절의 총론으로 딱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공자님의 수기 아닌을 총론으로 언급을 하면서 거기에 말로는 직접 안 나와 있지만은 배경으로는 있는 배능 경인, 능력을 키워서 남과 경쟁한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강론으로 들어갈 시간인데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총론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총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논어를 70%안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강론을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계속 반복해서 총론으로 와야 돼요. 예를 들면 전국을 20개 지역으로 나누었다 할 때 1, 2, 3, 4, 5 하다가 보면은 총론, 전국 지도를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총론으로 나와서 이렇게 줌 아웃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총론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형 사과를 한번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 보완을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총론이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드릴 말씀은 지난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그것과 중복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세세하게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컵과 물입니다. 컵, 빈 컵. 이 빈 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딱 태어나면은 무언가를 욕구하게 되어 있죠.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바라게 되어 있어요. 이 바라는 마음을 빈 컵에다 비유를 해보자 이겁니다. 빈 컵. 그럼 빈 컵에다가는 뭘 채우나요? 여러 가지 채울 수가 있겠죠. 오렌지도 채우고 뭐 다른 것도 채울 수 있지만 일단 물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빈 컵이고 빈 컵은 물을 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은 컵과 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만족이 결정이 됩니다. 물을 퍼가지고 와서 많이 채우면 만족이 되고 절반만 채우면 절반이 만족이 되겠습니다만은 절반의 만족이라는 말은 절반의 불만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컵과 물이라고 하는 비유는 저의 비유인데 제가 한 20여 년 됐네요. 20여 년 전에 명상을 하러 미얀마에 가서 명상 수행을 하고 돌아왔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잠깐 신문에 조그맣게 났는데 그걸 보고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명상하신 내용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써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건방지다, 오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서 좀 망설여지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책을 23일 만에 썼습니다. 원고용지로 한 800장 정도 되는 책인데 23일 만에 팍 내리다지로 쓴 거예요. 제가 보통 책을 옛날에는, 지금은 한 800장이면 책 한 권 돼요. 근데 옛날에는 1200장이 책 한 권 기준이었어요. 원고용지 200자 원고용지로. 보통 1200장짜리 책을 제가 수십 권의 책을 냈는데, 대개의 경우 열에 8, 9은 한 달 만에 씁니다. 대신 한 달 쓰면은 시간은 한 달이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옛날에 어떤 화가에게 이 그림 그리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5분이 걸렸는데요. 평생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쓴다고 해도 그동안에 사색해온 것들, 준비한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일단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한 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심지어는 5일 만에 500장을 쓴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글을 빨리 쓰고, 그런 다음에 몇 달 동안은 글을 하나도 못 써요. 그러다가 한번 신바람이 나면 확 써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3일 만에 책을 써서 출판사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편집장이 하는 말이, 이 책은 한 번 읽을 책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할 책이에요. 그래서 하드카바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하드카바로 만든 책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하드커버 여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해서 책을 냈어요. 그런데 뭐 딱딱한 이론서가 그렇게 읽힐까 했더니, 웬걸요? 책이 나오자마자 책이 팔리기 시작해서 10만 부가량 판매가 되더군요. 그 책 제목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 위파사나 명상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위파사나 명상이라고 하는, 지금은 널리 알려져 있죠.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이 마음챙김 명상이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명상하면 기본적으로 마음챙김 명상인데 마인드풀니스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남방 빨리 언어로는 위파사나 명상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위파사나 명상이 이미 보급화되어 있고 많은 교수님들도 강의하지만은, 가장 먼저 그것을 한국에서 접하고 또 체험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위파사나가 맨 처음에 보급되었을 때 첫 번째 법회, 거해 스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보급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 법회에 참석했던 40여 명 중에 한 사람이 저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한 3, 4명이 꾸준히 한, 그 중에 제가 핵심 멤버였었거든요. 그래서 미얀마 본토에 가서 명상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위파사나 명상은 불교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불교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일반 지식을 가지고 불교를 빼놓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심 개념을 컵과 물 이렇게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접근이 아마도 독자들에게 호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책은 인기가 있는지, 이렇게 책이라는 게 이제 한번 나오고 많이 팔린다고 해도 2, 3년 지나면 안 팔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절판이 돼요. 절판이 되고 한 5년 지나면은 어느 출판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 책 다시 냅시다 그래요. 그래서 또 다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판이 돼요. 또 한참 있다가 또 다시 냅시다. 이렇게 해서 4번이나 반복해서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렇게 말하자면 시간이 지나도 호소력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명상을 불교 논리가 아닌 일반 지식인의 입장에서 접근한 것, 그리고 그 비유가 컵과 물이라고 하는 알기 쉬운 비유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컵과 물을 중심으로 그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면, 바로 이것이
논어에 대한 이해이자 우리 삶에 대한 이해가 되겠거니 생각을 해서 보완 강의를 하고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거리다. 인생은 문제와 그 해결의 연속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눈만 뜨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작은 문제, 큰 문제,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하나의 나무라고 보자고요. 나무라고 보면 나무에는 잎도 있고 작은 가지, 잎이 달려있는 작은 가지가 있고 작은 가지들이 모여서 중간 가지가 또 있겠죠. 그리고 다시 큰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잎에 해당되는 문제도 있고 작은 가지쯤 되는 문제도 있고 중간 가지쯤 되는 문제도 있고 큰 가지쯤 되는 문제도 있고 줄기의 문제도 있고 뿌리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잎이나 작은 가지 이런 문제들은 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금방금방 해결이 되기도 하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선 당장 급한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근본은 뿌리 근자 아닙니까? 뿌리 문제나 줄기 문제는 생각을 좀 할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죠. 예, 이것을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 종교적이다 혹은 뭐 구도, 뭐 도, 진리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들은 대개 뿌리와 줄기의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속적이다. 일반 세상에서 사는 삶, 보통 사람들이 보통 걱정하는 것들 이것은 이제 가지들의 문제나 잎의 문제다 이렇게 되겠어요. 명상을 한다는 건 두 가지예요. 근본적으로는 명상을 한다는 것은 이 뿌리와 줄기를 다룬다는 문제예요. 그렇지만은 힐링을 위한 명상, 그런 정도의 가벼운 명상은 이제 그 가지나 이런 잎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삶의 문제를 크게 볼 때에 뿌리 줄기에 해당되는 문제와 기타 작은 문제 이렇게 둘로 나눈다 이거죠. 근데 기타 작은 문제들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아까 배능, 경인 이런 걸로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뿌리 줄기를 다루는 부분이 숙이 아닌 마음을 넓히고 닦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명상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닦는 부분이니까 이제 바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정리를 해요. 그렇다면은 이 모든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컵과 물의 구조 안에 들어와요. 무언가를 바라는 문제들이에요, 다. 이파리 문제든, 가지 문제든, 뿌리 문제든, 뭔가 어떻게 되고 싶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라는 문제들의 집합이라 이거예요. 그 컵이 굉장히 많은 거죠, 빈 컵이. 이파리 하나가 다 빈 컵인 거죠. 작은 가지 다 빈 컵인 거죠. 그러니까 컵도 작은 컵, 큰 컵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를 합쳐서 수많은 컵들을 총 집합한 큰 컵이 뿌리와 줄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컵이라고 하는 것은 낱낱이 작은 컵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전체를 하나의 컵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취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빈 컵이 생겼다. 그것은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컵일 거예요. 근데 내 생사가 달렸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줄기 뿌리가 되겠죠. 아니면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이 정도 되면 이파리도 아니고 이파리 속에 있는 작은 뭐 연맥의 뭐 어느 부분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삶의 문제가 바람이라고 하는 빈 컵과 그것의 충족이라고 하는 컵과 물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 물의 종류입니다. 물은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부처님의 경우에는 이것을 세 가지로 분별을 했어요. 요계, 유예, 무유예 이렇게 분별을 해요. 요계라는 것은 이 감각적 쾌락,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뭐 이쁜 여자와 데이트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유예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형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욕구예요. 뭐 돈 같은 거,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무유에는 물질적 형태를 갖지 아니한 것에 대한 욕구, 명예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사람이 바라는 것, 즉 욕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 널리 알려져 있는 이론 가운데 하나가 메슬로우, 에이브러햄 메슬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인본주의 심리학자가 제안한 욕구 5단계설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대충은 다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자세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이 에이브러햄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심리학을 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프로이트가 심리학을 아주 심화시켜가지고 대가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메슬로우는 프로이트 심리학에 불만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로이트는 인간의 병증을 많이 연구했거든요. 신경증이라든가 하여튼 심리적으로 불완전한 사람, 불건강한 사람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건강한, 숫자로 치면 마이너스인 상태를 어떻게 하면 제로선에 갖다 놓을 것인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인데 제로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메슬로우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통 사람이 된다고 해도 보통 사람도 많은 문제가 있잖아. 보통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욕구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 하지 말고 마이너스에서 0에 갖다 놓는 연구,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0인 보통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10이 될 것인가, 요거 연구하자. 비유하자면은 달리기를 연구할 때 다리를 쩔뚝거리는 사람이 왜 못 달리는가, 이 사람을 쩔뚝거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달리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연구하지 말고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는 어떻게 해서 잘 달리는가, 이런 걸 연구해야지. 이렇게 발상 전환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류의 모범적인 인물들 36명인가? 이런 사람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인간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즉 0에서부터 10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는가, 이것을 이론화했어요. 그래서 그 발전 단계를 5가지로 분별했기 때문에 욕구 5단계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학자는 나중에 자기 학설을 수정해서 6단계, 7단계로 또 바꾸기도 했는데, 그 뒤에 나타난 그러한 이론들은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욕구 5단계설을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욕구 5단계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1. 첫 번째로 생리적 욕구, 두 번째로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가 사랑의 욕구, 그 다음에 자존감의 욕구 또는 소속감의 욕구, 이렇게 되고 5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분별이 되어 있어요. 먼저 생리적 욕구, 너무 당연하죠. 먹고 입고 잠자고 일단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인간이 생물인 이상은 생물학적 요구가 필연적이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경제적 욕구라고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물에 막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때 제1단계 욕구 단계예요. 우선 살아야 되겠죠?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가서 건져냈어요. 그럼 1단계 욕구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때 비로소 무슨 생각을 하죠? 아이고 내 보따리, 이렇게 된 거죠. 사느라고 보따리를 못 챙긴 거예요. 경제를 못 챙긴 거죠. 우선 살고 봐야 됐잖아요. 근데 살고 나면 이제 보따리 생각나는 거죠. 야,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돈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뿐 아니라 간단히 말하면은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는 이런 울타리, 안전지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생존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울타리를 치잖아요, 집 주변에. 그래서 최소한도의 그 보호막, 3년 먹을 식량이 있다든가,
아니면 노후 걱정을 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노후 걱정을 위해서 보험을 든다든가 이런 대비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안전의 욕구예요. 세 번째, 사랑의 욕구인데 다른 말로 하면 감성적 욕구죠. 경제적으로 아무리 돈이 있고 안전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그래 너 돈 걱정 안 하고 먹고 입고 자고 충분히 쓰게 해줄게. 그 대신 저 외딴 섬에 가서 혼자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겠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또 고급하게 본다면은 예술적 취향,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사랑의 욕구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자존감의 욕구인데, 사람이 또 그 다음에는 내가 남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죠. 인정받고 싶어 하죠.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남이 나를 인정해주는 욕구가 있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또 욕구도 있어요. 이것이 더 고급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남이 인정하는 욕구.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돈도 있고, 경제도 있고, 좀 넉넉해진 사람이 국회의원을 출마한다든가, 박사학위를 따고 싶어 한다든가, 꼭 뭐 박사가 돼가지고 무슨 학문적 업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혹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박사야 라고 하려고. 근데 정말로 박사가 되고 정말로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나 국회의원이야, 나 멋있지 이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고 진실한 의미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요. 이 자아라는 말은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나라는 뜻이긴 뜻인데 이거는 이해하기 나름으로 여러 가지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자기 실현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자아나 자기나 뭐 똑같은데 이렇게 하면 똑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심리학자마다 자아라는 말과 자기라는 말을 또 달리 쓰는 심리학자도 있어요. 특히 칼 구스타프 융은 자기와 자아를 구별하죠.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아는 이제 보통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것인데, 자기는 이 나 전체, 의식 중에서 주체로서의 자아 말고 무의식을 포함해서 의식 전체, 심지어는 신체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요. 전체를 포함하는 나라는 의미도 있고 그 전체의 중심으로서의 나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쨌든 자아 실현이든 자기 실현이든 이 실현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된다 이거죠. 된다. 열매 현, 나타날 현. 그러니까 씨앗이었던 어떤 나무가, 원래는 나무가 씨앗이었는데 진짜 나무가 돼버린 것, 이것이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 자기 실현이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잠재적인 역량과 능력과 이런 성격과 이런 것들이 다 발현이 돼서 내가 나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나지 뭐 따로 뭐 내가 나될 게 뭐 있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만족스러운 나이인가요? 그런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훌륭하죠. 그런 분들은 제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너나 들어봐야 군자 되자는 이야기인데 성인 되자는 이야기고, 군자 성인 이미 됐는데 뭘 자기가 자기 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유명해진 말,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나 자신을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돼요? 그래서 내 속에는 수많은 문제도 있고 수많은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다 실현해버리면 문제도 다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나 된다고 할 때에 되어져야 할 나와 되어야만 하는 나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까워져서 내가 나답게 되어버렸으면은
인생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5번째 욕구이긴 한데 밑에 있는 4가지 욕구하고 성격이 상당히 달라요. 아까 이제 남에게 인정받을 때 밖에서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문제와 자기가 자기를 인정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문제와 이게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타인탐으로 평가는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완전히 자족을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평가받는다, 뭔가 의미가 있다 할 때 그 정신적 의미는 남들에 의존되어서 남들이 나를 인정함으로써 기분 좋아지죠. 남이 박수 치고 상 받고 그러면 되죠. 근데 상은 못 받았어요. 상은 못 받았는데 상 받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을 내가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면 2가지가 있겠죠. 아이 섭섭해. 예를 들면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데 산에도 있고 길가에도 꽃이 있어요. 산에도 있고 길가에 있는 꽃이 뭐가 있을까요? 장미는 산에 별로 없는데 무슨 꽃을 하면 좋을까? 적당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무슨 페랭이 꽃이 있다고 하자고요. 근데 길가에 페랭이 꽃이 하나 피어 있고 저 들판에 외진 데 가서 또 하나 피어 있어요. 근데 길가에 피어 있는데 페랭이 꽃이 뭐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예쁘다고 하자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서 보고 와 예쁜데? 하고 감탄을 해요. 물론 이제 페랭이 꽃은 사람이 아니니까 감탄하는 줄 모르겠지만 안다고 치자고요. 상을 받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예쁜 데 대한 상, 칭찬을 받아요. 근데 저 외진 데 있어가지고 사람은 아무도 지나다니질 않고 예쁜지 몰라요. 혼자 피었다가 혼자 쳐요. 그러면 2 페랭이 꽃의 행복은, 기쁨은, 보람은 다를까요? 1. 남으로부터 받는 평가에 있어서는 달라요. 이쪽은 수많은 사람한테 상을 받으니까 저쪽은 상이라고 못 받으니까. 그런데 남과 관계없이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자족하는 그 나는 예뻐. 남이 도와주면 어떡고 안 도와주면 어때? 난 예쁘면 됐지. 예쁨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렇지 덕행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오른손과 왼손은 그냥 내가 좋은 일 했어요 하고 소문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박수를 받아요. 근데 이름 없는 천사. 이름을 안 내고 좋은 일을 해요. 그럼 박수를 받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름 없이 선행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2번째 평가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남의 평가 말고 나 스스로 선행을 하는 것 자체 속에서 자족을 하는 거예요.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걸 끝이에요. 남이야 칭찬하든 말든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한데 그걸로 자족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논어 강론에서 계속 강조할 부분이에요. 공자님이 이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남의 평가와 관련 없이 선행은 그 자체로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이며 그 만족으로 끝내라. 굳이 남이 알기를 바라지 마라. 그 수준이 결국 너의 인격 도야의 수준이야. 그 수준에 따라서 네가 군자인지 현자인지 성인인지가 판가름 나는 거야. 남의 평판으로부터 얼마나 초연하게 올바른 길을 가고 선한 길을 갈 것이냐. 이것이 핵심이야. 적어도 제가 보기에 공자님은 이 부분을 너무너무 강조하세요. 그런데 세상에 많이 퍼져 있는 논어 강의들을 제가 참조해봐도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차이점이죠. 그런데 어쨌든 컵과 물, 그것과 관련한 욕구 5단계에서도 마지막 자기 실현의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것은 자기 자족적인 욕구예요. 내가 나아된다. 내가 나답게 된다. 내 능력을 완전히 구현한다.
그 자체가 이미 고급한 그러한 욕구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욕구 아닌 욕구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4단계하고는 전혀 달라요. 밑에 있는 4단계는 남과의 관계성 속에서, 본의 아닌 경쟁 속에서, 아까 말한 경인, 내 능력을 통해서 배능, 능력을 키워서 남과 경쟁하는, 남과의 상대성 속에서 가치가 있어요. 생존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사랑의 욕구도 남과 같이 사랑을 하잖아요. 혼자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이 인정하는 그런 욕구, 4번째 욕구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내가 음악적 소양이 풍부해서 작곡을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해가지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를 했어.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감동을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칭찬하겠죠. 그런데 역시 2가지라 이거예요. 그 칭찬이 보람이냐? 칭찬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한 것뿐이야. 능력이 있으니까 쏟아놓은 거야. 칭찬이란 내가 알게 뭐야. 안 하면 어떻고 하면 어때? 라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마 자기 실현자는. 흔한 거죠. 자기 능력을 쫙 발휘한 그 자체로서 이걸로 끝이야. 박수 안 들어도 상관없어. 나를 완전히 구현해버렸어. 요것이 이제 5번째 자기 실현의 욕구인데, 요게 이제 남과 관계성을 갖기는 하지만 그 관계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상대로 해서 내가 나를 충분히 구현한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기 때문에 밑에 있는 4가지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 인본주의 심리학이 쭉 더 발달을 하면서 현대에 와서는 5번째 욕구 다음에 6번째, 어떤 사람은 7번째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냥 6번째까지만 하자고요. 욕구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영적인 욕구죠. 영적인 욕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종교적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정의할 때 건강은 생리적,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만 건강이 아니다. 정신까지 건강해야 된다. 그건 이해할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남과의 관계라든가 이 사회성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의 정의에 사회적 건강도 얘기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인 건강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5번째 자기 실현의 욕구 그 너머, 그 다음이니까. 자, 그러면 남과 관계가 없어. 나는 나를 완전히 구현했어. 그래서 아주 후련하고 너무나 기분이 뭐라고 할까요? 아주 상쾌해. 그걸 끝이냐 이거예요. 적어도 영적인 건강은 그 이상이 있다는 걸 암시하잖아요. 그 이상은 뭘까요? 아까 제가 비유컨대 사람이 마이너스에서 0까지 온다? 0에서 10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10까지 온 거예요. 10까지 왔으면 끝인데, 근데 정확하게는 10까지 아직 못 온 거예요. 영적인 건강이 아닌 자기 실현의 욕구, 이거를 이제 유가, 우리가 지금 논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논어는 유가 사상이잖아요. 유가 사상은 사람의 성장을 6단계로 본다고 저는 분석을 해요.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퇴계율곡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데, 다른 데서 이제 언급한 거를 총종합을 해보면 제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악인, 나쁜 사람이에요. 2번째가 이제 범인,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이제 0에 온 거죠. 0에서 한 1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인은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논어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배워가는 사람. 보통 사람보다는 낫죠. 또 뭘 잘 해보려고 공부를 하니까. 그 다음에 배운다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지적으로 이해한다, 인식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배워서 실천해서 되는 데가 학이지, 그냥 시험지에다 동그라미 잘 치면
배웠다 이렇게 안 해요. 공자님 누누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천하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인이 되었어요. 학인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인격이 갖추어졌어요. 그게 군자죠, 군자. 사회적 모범 수준에 도달을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자기 실현의 욕구가 이 군자 정도 되는 거예요. 아직도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완성일 수가 없죠. 그 두 가지가 영적인 단계예요. 다섯 번째 현자, 현인. 여섯 번째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실현해도 육아식으로 말하면 네 번째 단계 군자 정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영적인 단계는 현인과 성인이 돼야 돼요. 현성. 합쳐서 그냥 하나로 봐도 돼요. 현성. 군자 이상이에요. 이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이것은 자기 실현은 자기,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성됐어요. 10인데 10이 돼버렸어. 근데 영적인 단계에서는 10을 없애려고 그래요. 지우려고 그래요. 덜어내려고 그래요. 10에서 9, 8, 7, 6, 5, 4, 3, 2, 1을 거쳐서 0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때의 0은 출발할 때의 0과 다르죠. 그야말로 무아죠. 내가 없어요. 나를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초월한다는 건 뭐예요? 컵이니 뭐니 이런 건 애초에 없는 거예요. 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남을 위해서 살게 돼요. 이렇게 나가 없으면 나가 없다고 해서 죽었다는 뜻도 아니고 이렇게 뭐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에요. 나의 이기심, 수, 기 할 때의 기. 이 기라는 말은 타의 상대되는 존재로서의 나거든요. 남과 경쟁을 암암리에 암시하는 말이거든요. 남과 경쟁할 일이 없어요. 남을 위하려는 마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섯 번째 영적인 욕구의 단계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욕구 단계를 6개로 분별을 해 보았어요. 그러면 다시 컵과 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생각을 해 보자고요.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는 물이 나 자신에게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 일이고, 우선 아프 단계에서 보면 물은 항상 사회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우물가에 있다 이거예요. 우물이 사회예요. 그래서 우물에 가서 이제 물을 퍼가지고 와요. 1차 욕구가 필요하면 1차 욕구를 가져오겠죠. 2차 욕구가 필요하면 2차 욕구, 3차, 4차. 근데 우물에 나가면 나만 물 퍼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쟁이 벌어지죠. 투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하고서 모여서 합의를 해갖고 규칙을 정하죠.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순서대로 물을 퍼간다. 한 번에 많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한 번에 한 양동이씩만 가져간다. 뭐 이런 규정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한 대표자를 뽑죠. 관리자들을 뽑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국가죠, 국가. 국가와 법률이죠. 국가와 법률을 통해서 이제 질서를 찾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가와 법률이 항상 공정한가? 이건 또 문제가 있어요.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우물 관리자가 자기 가까운 사람은 혜택을 많이 주고 이렇쿵 저렇쿵 해가지고 불평등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전제하에, 우물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물을 퍼오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능력이에요, 능력. 물을 더 많이 가져오려면은 부지런히, 자주, 일찍, 먼저, 좋은 시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배능이에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인형사과에서 배능. 능력을 키워야만 경인,
우물가에 나와서 남과 경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능력이 물을 퍼오는 양과 질을 결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도 가고 체력단련도 하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욕구도 충족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컵 하나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욕구가 생겼네요. 그래서 2차 욕구도 능력을 키워갖고 또 해결했어요. 또 3차 욕구가 생겼어요. 또 해결했어요. 계속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이 묘한 거란 말이죠. 컵은 자라는 특징이 있고 새로 생겨나는 특징이 있어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 마음은 그건 그래요. 예를 들면 아까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살려만 주세요 하고 살려만 달라는 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려줬더니 이 컵이 만족이 됐어요. 물을 퍼갖고 이제 컵이 채워진 거예요. 아이고 내 보따리 새 컵이 하나 생겨나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하는 생각이 나는 순간 먹고 산다고 하는 컵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먹을 빵을 구했어요. 그래서 점심 먹을 건 해결을 했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저녁은 어떻게 하지 하고 또 컵이 생겨요. 저녁 먹고 나니까 내일은 어떻게 하지? 내일 어떻게 하니까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이번 달 어떻게 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살지? 하나 해결하면 또 컵이 생기고 또 컵이 생기고 또 컵이 생겨요. 또 컵은 채우고 나면 쑥 커져요. 1리터짜리 컵에다가 1리터 물을 갖다 채웠어요. 만족. 와,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그 만족이 얼마를 갈까요? 예를 들면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갔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 만족 얼마나 갈까요? 6개월쯤 지나면 야, 전세 갖고 되겠냐? 집을 사야지. 그 순간 1리터 만족됐던 컵이 2리터로 쑥 자란 거예요. 그러자 물은 여전히 1리터이기 때문에 1리터가 부족한 볼만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능력을 키워가지고 집을 샀어요. 또 만족해요. 이번엔 6개월 못 가요. 3개월밖에 못 가요. 또 컵이 쑥 자라면서 집이 너무 좁잖아. 더 큰 집으로 가야지. 그래갖고 한 10년 노력을 해갖고 더 큰 집 갔어요. 근데 만족이 이번에 석 달 못 가요. 2달밖에 못 가요. 또 컵이 쑥 자라고서 외제차 사야지. 이런 식으로 컵이라는 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완전한 만족에 도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 시에도 보면 항상 행복은 저 언덕 너머에 있어요. 산 너머 남촌에 있어요. 고향의 푸른 잔디, 옆집 푸른 잔디에 있어요. 항상 여기 없어요. 항상 저기 있어요, 행복은. 항상 오늘에 없어요. 항상 미래, 내일. 그 어느 날에 가 있어요. 무지개를 쫓는 것 같아요. 계속 그쪽을 가는데 무지개를 잡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무지개는 나와의 거리가 있음으로써 무지개지 거리가 없으면 무지개가 안 생기기 때문에 무지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한 번, 두 번 속았다고 할까요? 실패했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깨닫고 아, 이 원리가 이렇구나.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구나. 시지프스 신화처럼 시지프스가 계속 산 위로 바위를 굴려 올려요. 올리고 나면 또 굴러 떨어져서 또 올려야 돼. 또 올리고 나면 또 굴러 떨어져. 이거하고 똑같으니 이것을 반복할 것인가?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뭐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른바 구도이고 이 생각으로부터 아까 비유로 문제의 나무라고 하는 비유로 볼 때는 뿌리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욕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돈을 1조 원 가진 사람도 모자라가지고 막 헐떡헐떡 하면서 2조 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그걸로 만족 못하고 권력을 더 확장하려고 그러고, 아주 이쁜 미인하고 결혼했는데 다른 미인 보고 또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또 말썽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컵과 물의 문제에서 물을 퍼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물을 아무리 퍼와도 컵은 계속 자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자아실현 내지는 영적인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삶은 두 가지 길로 해결이 된다. 1. 물을 퍼오는 길. 2. 컵을 조절하는 길. 컵을 줄여야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컵을 천천히 자라게 해야 되겠죠. 욕심이 자꾸 커지지 않게, 확 커지지 않게, 안 커질 수는 없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컵을 멈춰야 되겠죠. 컵 자라기를 멈추고.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컵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더 가능하다면 컵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컵을 없애는 게 아까 영적인 길에서의 완성된 성인들이에요. 컵이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는 컵 때문에 생겼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컵이 없어진다는 것은 실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긴 하는데, 없애지는 말고 천천히 자라거나 멈추거나 가능하면 줄이자. 이것이 이제 공자님이 말한 수기 아닌에서의 수기예요. 공자님 아니라 모든 성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컵을 조절하여라. 최근답 명심보감에 있는 모든 말들, 아우렐리수 명상록에 비롯해서 서양의 모든 현찰들이 말한 말씀들도 다 욕구를 조절하여라. 욕구가 막 펑펑펑펑 차오르도록 함부로 마음을 쓰지 말아라. 이러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삶의 길은 두 가지가 있다. 1. 물의 길. 경쟁사회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가서 컵을 채운다.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인형사과에서의 배는 경인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컵이 자라고 새로 생겨난다는 특성 때문에 부처님 비유로 치면 설사 황금이 소낙비처럼 내린다고 해도 한 중생의 마음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황금이 소낙비처럼 내리고 나니까 야, 왜 소낙비가 오는 거야? 장마비가 와야지. 이러지 말고 마음을 조절하여라. 적은 것 가지고 만족할 줄 알아야 돼. 자족이야말로 명품이야. 너는 구찌백을 살 수 있으니 몇천만 원짜리 백을 들고 다니지만은 그래. 나는 3만 원짜리 백밖에 못 들고 있어. 그렇지만은 나는 자족이라고 하는 명품으로서 이 백을 들고 있는 거거든. 난 너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요것만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과 그 출가 제자들은 머리를 깎고 모든 재산을 버리고 무소유자가 돼갖고 나가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이 양자를 잘 이제 포트폴리오죠. 이제 잘 비율을 맞춰서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마다 자기 자신이 판단하면 돼요. 나는 물 퍼오기를 7로 하고 컵 조절을 3으로 할 거야. 뭐 그런다고 해서 잘못될 거 없어요. 반대로 5대5로 할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이 정도 됐어. 이제 컵 줄이기에 보다 더 비중을 크게 둘 거야. 컵 줄이기를 6, 물 퍼오기를 4로 할 거야. 뭐 그런다고 안 될 것도 없고, 특히 이제 은퇴하신 어르신들,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물 퍼오기의 기회가 이제 거의 적으니까, 특히나 이쪽에는 8대2, 이렇게 비율을 훨씬 높여서
마음 조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향상이 돼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도 초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컵과 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물을 퍼오는 길은 끝이 없어요. 계속 나가도 무한쪽으로 나가요. 숫자에다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면은 10배가 되지만 동그라미를 계속 그려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컵 조절의 길은 이론적으로 끝이 있어요. 0이라는 끝이 있어요. 자연수가 계속 늘어나가는 데는 무한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데, 거슬러 돌아오는 데는 마지막에 0에서 끝나니까 끝이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완전히 초월해서, 자타가 초월되어서 영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서, 그래서 이제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것이 삶의 마지막 목표예요, 사실은. 그리고 논어, 공자님의 가르침, 또 육아의 가르침도 그런 성인이 됩시다 라고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인식이나 이렇게 하면 학인이 아니에요. 범인이 아니고 우리가 논어를 공부하고 학인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목표를 성인으로 잡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야 돼요. 그래서 대학이에요. 조금 더 진보해보자. 조금 더 알아서 군자나 되자. 군자 되는 거 훌륭하죠. 근데 최종 목표는 성인으로 딱 두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자님의 수제자인 안회, 안연이죠. 자가 연이기 때문에 안연이라고 합니다. 또 안자, 자자를 붙여서 안자라고도 하죠. 수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임금. 순임금은 당시로 치면 4대 성인이에요. 고대의 대표적 성인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공자님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 위대한 순임금을 대고 순임금은 누구며 나는 누구인가. 순임금도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출발해서 순임금 됐다 이거예요. 성인 됐다 이거예요. 그럼 나라고 해서 못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안회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하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성인 안 돼 이렇게 하면 칭찬받느냐? 겸손이 아무리 미덕이라고 해도 공부에 대해서는 겸손하지 말라고 논어에 나와 있어요. 훌륭한 덕행에 대해서는 스승과도 다툰다 이거예요. 선생님이 훌륭하신데 나 더 훌륭해질 거야! 이거 훌륭한 일이다 이거예요. 선생님이 훌륭하신데 나는 그보다 좀 못해야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어의 강론으로 들어갈 때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의 목표는 성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둬야 되고, 그 성인은 물 퍼오는 쪽에서가 아니라 컵을 조절하는 쪽, 그래서 컵이 사라지는 그런 쪽 방향으로 나간다. 그것을 논어에서는 수기라고 한다. 나 자신을 닦는다고 한다. 그 수기가 점점 향상이 되면서 학인이 군자가 되고 현인이 되고 성인이 된다. 군자가 되고 성인이 되고 현인이 된다는 것은 컵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고, 컵이 줄어들면 남는 게 생겨요. 1리터였는데 1리터 물로 채웠어요. 근데 컵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0.5리터가 되면 0.5가 남잖아요. 그럼 남는 거 뭐 하나요? 본이든 본이 아니든 남을 유효하게 돼 있어요. 비유적으로는 이것이 재산의 비유가 되어서 남는 재력으로 남을 돕는다가 되지만,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조촐해져서 너그러워지면 주변 사람에게 배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군자는 이만큼 배려하고, 성인은 더 많이 배려하고, 성인은 온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형사과 또는 공자님의 수기 안인을 정연해서, 즉 보태고 넓히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컵과 물을 중심으로 삶은 욕구라고 하는 빈 컵과 그것을 채우는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삶의 길은 물을 퍼오는 물길과 컵을 조절하는 컵의 길로 나뉜다는 것. 그러나 물의 길은 꼭 필요하지만 그 길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완성시킬 수는 없다는 것. 우리에게는 영적인 욕구라는 가장 높은 욕구를 만족시켜야만 끝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컵 조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필요하다면 컵 조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마음을 수양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학인을 거쳐서 군자를 거쳐서 현인을 거쳐서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됨으로써 삶은 완성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논어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